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아주 기업이 생생한데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중소기업 중앙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간담회가 중소기업 현안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이 공약에 차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의 간담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니까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환영해 주셔서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소기업계의 회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105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느낀 것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중부 지역에 있는 주를 가면 화장지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한 미국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GDP의 27.8%,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21.6, 일본이 20.8, 미국이 11.6, 영국이 9.6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 제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그 나라의 국민의 삶과 또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정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대한 미국이지만 이런 작은 부품 하나가 조달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그 현장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김기문 회장님 비롯한 회장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이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을 고군분투하셔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국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생필품 공급 잘 되도록 계속 독려하시고 한 이 힘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전환 속도에 달려있다.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수준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진다. 또 소프트웨어의 기업 역량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의 이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의 육성에 이제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35만 명이 필요한데, 한 현재 지금 자연적으로 이걸 만들어도 한 5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국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이 단체장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핵심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월 11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발대식의 핵심 주제가 바로 디지털 일자리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일자리 대전환의 메인이 바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개발자 양성이거든요. 근데 35만 명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100만 개발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을 그날 후보가 직접 밝힐 거고요. 사실은 외국계 기업들이 CPU를 개발을 하고 그래픽 카드를 개발해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그걸 조립해서
정부의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똑같은 영역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을 해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소재나 부품 쪽에 집중을 하고 그 소재나 부품의 핵심된 기술을 받아서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이게 진정한 상승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속도전에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첫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하고 협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중기 중앙회 회장님하고 재벌 회장님들하고 새해 좀 이런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그리고 대기업도 그걸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위원장 잘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나이를 65세지 않습니까? 65세는 거의 청년 수준에 가까워서 70살 정도서부터 노인 연령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기술 연구 이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스마트 공장에도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급의 한 3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1년 차만 지원해 주고 2년 차는 20%, 3년 차 10% 이렇게 되면은 조금 탄력성 있게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IBM이 미국에다가 뉴욕 정부하고 교육부하고 IBM하고 해서 6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제 생각인데 경기도에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하고 뭐 삼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면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꼭 좀 기술학교를 통합시켜서 정부가 운영하는 방법 이거를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대신에 청년 고용해갖고 기본급 30%, 20%, 10%씩 해서 3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요거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기술학교 이 문제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안 그래도 이 산학협동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65세에서 70세로 이제 그 연장하시는 것 관련해서는 크게 세 덩어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임금 피크제 떠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연금 등 이제 지급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단기간 상황에 따라서 그 유연성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의 어떻게 좀 컨플릭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요 세 축 정도를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면은 아마도 좀 유연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하고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국가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세계에서 얘기하는 정보기관사에서 얘기하는 세계 양강을 미국과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문제가 법 체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안보법인데요. 사이버 안보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만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탈행위, 그러니까 일탈행위가 겹쳐지면서 이제 민간 우리 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법상. 근데 이게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지금 법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서 법 체계를 만들어주느냐가 좀 1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해킹이 아니라 사소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두 가지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실은 백업을 해놓으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예방으로. 예방적으로 예산도 있고 그렇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도움이 이런 제도가 중기부에 있어요. 그런데 중기부는 접점은 많은데 그 이상의 이런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사실은
당하고 난 후에 뭐 사후 절차나 이런 거는 과기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에서 해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부처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 과기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은 우리 중진공이나 이런 중기부 산하 기관처럼 이 중소기업들하고 밀착 관계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런 통합이나 홍보나 된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 분들은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좀 병역 특례 적용을 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저희 중소기업 이런 데 취업할 때 병역 특례 여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역 특례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군대를 18개월 가는데 병역 특례하면 상당히 많이 깁니다. 이 기간을 한 24개월로 좀 줄여준다면 이 친구들이 군대를 안 가고 회사에서 병역 특례로 해서 더 많은 디지털 인재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가지는 산업체 근로 인력에 대해서나 산업체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국위선양 인력 있지 않습니까? 소위 여기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를 갖다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모든 후보들, 저희 이재명 후보님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내는 것이 사실은 모병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모병제가 됐든 모병제가 됐든 이게 모병제화되면 이 지금 병역 특례 인력을 갖다 근본적으로 확보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구 절벽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인력을 확보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난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그 중기부 산하의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서 그 학교의 우수성을 너무 잘 압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학생들인데 부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가 그걸 스마트공장 특별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좀 더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지역 축제라든가 지자체 행사들이 다 디지털화 됐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이 디지털로 가면서 디지털 팀들이 정리가 돼 있던 회사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5천여 개의 회사들이 좀 살아남으려면 지금 그 디지털 일자리 자금을 월 190만 원씩 1년 동안 2분을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정부에서. 저희는 이런 걸 받아서 뭐 중소기업한테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대기업에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텐데 이것들에 대한 홍보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희 업계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막대한 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많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국민의 삶을 많이 향상시켜 왔는데 이제 앞으로 50년은 우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해서 50년 동안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선택과 집중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GDP의 2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이 훨씬 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글로벌 시장에서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 내일 채용 국리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은 주시면은 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대학생을 채용을 해가지고 뭐 온도잡 트레이닝으로 뭐 이렇게 하고서 하면은 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되면 좀 쓸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대기업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일 잘하는 친구들은 대기업에서 다 봐놨다가 이렇게 쪽쪽 차출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애들을 대기업에 가서 프로젝트 보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나서 스카웃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가라. 공약을 냈었는데 정말 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 그러니까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AI 회의가 있었을 때 손정희 회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번 이제 청와대 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 이제 청와대 다시 왔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자기가 브로드밴드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 똑같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게 그 브로드밴드를 다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에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앞에 와서는 이분이 AI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인력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대식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주신 말씀 다 저희가 소화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데 그 내일 채용 공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도 2년 3년 기한을 채우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견을 정말 좋다고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안 처리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도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더 이 제도가 이렇게 좋다는 의견은 계속 주시면 아마 이런 산자위 차원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시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계신 중소기업 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온다. 그래서 어떻게 수도권 정도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 중소기업에 그리고 좀 더 지방의 이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자라는 의견들은 계속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비전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제가 자리를 나서 카카오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쪽에 날 두어서 혼도자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하고 한 6개월 정도 현장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주위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1월 중순경에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현장에서 직접 코딩하는 사람 하지 않고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발상을 좀 바꾸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 기업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옆에서 이러셨습니다. 아니 이런 간담회를 좀 더 많이 하면 좋은 공약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그 이사장님 별로도 저희가 간담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